2021년 1월 20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입니다. 조선일보는 문 한미훈련도 북과 협의, 적에게 양해 구하고 훈련하나. 동아일보는 문 한미훈련 북과 협의, 주권과 동맹은 흥정거리 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남북관계는 당연히 현실적으로 적대적 관계지만, 그러나 지향에 있어서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평화적인 관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참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긴장과 갈등은 계속되지만 대화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 남북 기본 합의서 정신도 다 그런 것이고, 그동안 7.4남북 공동성명부터 수많은 선언들, 합의들이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사훈련의 경우에는 서로 공격적 군사훈련이 아닌 방어적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통보하는 것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서로 간에 군대나 군사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켜서 평화를 정착시켜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바이든 정부 출범, 경제 안보 협력 전면 점검할 때다라는 그 사설 제목에서 딜의 시대에서 원칙 가치 시대로 북 위협 즉시 동맹 강화하셔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미 다자간 경제협력 보조 맞춰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자간 틀 복원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뭐 좋은 말은 다 나열해 뒀는데,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는 현실적으로 대등한 평등한 관계가 아니죠. 심지어 종속적 관계라고 하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등하고 평등한 이 한미 관계를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이 불균형 균형치를 최소한 평등한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과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중심의 다자간, 이건 사실은 미국의 종속적인 관점입니다. 주권 국가로서의 다자간 외교, 그것이 뭐 WTO가 됐든 뭐 어떤 국제기구가 됐든 통상협력이 됐든 주권 국가로서의 이 다자간 외교, 통상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아동학대 막으려면 아동보호시설 상황판 만들라,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아동학대가 아니라 아동폭력이죠. 대통령 임기 초반에 뭐 일자리 운운하면서 상황판을 아마 대통령 집무실에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보여주기식보다는 실질적 성과가 더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폭력 문제가 실질적으로 상황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폭력이 줄어든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폭력을 어떻게 배제시킬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성찰과 그걸 위한 교육, 그걸 위한 법과 제도, 이것이 완비됐을 때 그 폭력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 구조적으로 폭력 사회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거의 연목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유제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은행 이자도 금지, 결국 팔 비틀기로 가는 이 공유제 제목을 사설해서 대통령 기자회견 시에 말한 자발적 참여 강조를 결국 팔 비틀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정반대죠. 기업에게 뭐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그래서 팔을 비틀어서 뺏어갈 정도로 뭐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거 조금 자선 기금처럼 조금 내놓고는 정부의 엄청난 수조, 수십조, 수백조의 공적 자금 투입이나 요청하고 있는 게 재벌 아닙니까? 기업이나 자본의 선의에 기댄 이 공유제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4년 경제성과 자랑한 기재부 줄있는 폐업 행렬 안 보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는 사업이든지 뭐 행정이든지 뭐 정치든지 공과 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에 있어서 수많은 경제 수치가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유리한 것만 채용해 가지고 발표하면은 그게 성과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비판하는 입장에서 불리한 숫자만 나열해서 공격하면은 굉장히 실패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 가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뭐 수치가 아무리 좋은 수치를 말하더라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 경제가 성장했다, 뭐 소득이 늘어났다 말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게 되고 양극화가 확대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 얘기하더라도 그건 평균적 개념일 뿐, 많이 가진 자와 정말 적게 가진 자는 국민소득 1만 불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3만 불, 4만 불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일 관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1기업 자산 현금은 안 돼. 돌변 4년 단일 몰이는 왜 했나? 라고 문제점을 공개가 있는데요. 법원 판결과 정치적 판단은 국제간의 관계에서 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판단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4년 전에 일본과의 각을 세웠는데 지금 막바지 와서 지금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굉장히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말하게 된 경위, 과정, 뭐 이것도 소상하게 얘기해야 하고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한 이런 식의 용두사미식으로 외교관계를 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일본이라든가 다른 상대국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정치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벌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반도체와 한국 경제 위기 불은 삼성 사령탑 구속, 한겨레신문은 뇌물 단조가 기업 때리기라는 보수 언론의 억지 뭐 이렇게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좀 입장이 다르죠. 이재용의 구속이 이 삼성의 위기, 뭐 한국 경제 위기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뭐 대통령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재벌 총수들이 나라를 통치하면 되죠. 경제 정책을 다 총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오늘날 위기는 자본주의 위기이고 또 한국 이 재벌 경제 체제의 위기의 반영이다. 근데 이재용은 그냥 불법을 저지른 범죄행위로 구속됐을 뿐입니다. 뭐 정경유착 구조 속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 한겨레가 뭐 이재용을 단죄했다 그러는데 2년 6개월은 뇌물 85억 원에 근거했을 때 최소한 5년 이상형, 일반 투기자금감사단이 13년형을 형량이 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적도 있는데요. 2년 요리면 이 형사소송법에 명기된 50억 이상의 뇌물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이 법률 조항도 위배한 판결입니다. 사실은 이 위배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해임시켜야 합니다. 판사가 법률 조항조차도 위배해서 판결한 것이니까요. 공공성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코로나 1년 큰 틀의 사회 재구성이 필요하다. 경향신문은 시민협조로 견딘 1년 공공성 확대로 코로나 이후 대비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착한 임대료, 착한 이자, 착한 등록금, 끝없는 포퓰리즘이다. 정반대에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경제체제 위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빈부격차 양극화를 확대시키잖아요. 부는 성장, 경제는 성장하는데 노숙자가 늘어나고 자살자가 늘어나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이 역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 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재난 위기 1년 과정에서 엄청난 그런 빈부격차 양극화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기후 위기가 착착 우리의 삶을 옥죄올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본주의 체제, 개인주의, 알아서 먹고 사는 사회, 체제 유지 불가능합니다. 결국 예산, 행정, 제도, 공공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메르스 이후에 음압 병실 하나도 더 늘리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병원의 95%가 민간 병원입니다. 지금 그 음압 공공의료 기관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음압 중환자, 코로나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음압 병실을 민간 병원에 요구했을 때 민간 병원들이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아산병원의 큰 병원도 언론에 보니까 음압 병상 좀 요구하니까 뭐 10개도 못 내준다 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민간 사립병원들이 이런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역병이 몰아칠 때 공공시설 하나도 없는 정부가 어떻게 이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 요양원 등 공공시설 이거 전부 국공유화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합니다. 검찰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김봉현 술접대 검사들 군색한 휴대폰 폐기 변명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잘하는 일이 압수수색 아닙니까? 영장 발부해서 핸드폰을 찾든가 핸드폰을 찾아서 포렌식으로 조회하든가 만약에 그것이 폐기해버리고 없다면 영장을 발부해서 통신을 조회하면 됩니다. 이 검사들의 통신을 조회해보면 다 왜 폐기했는지 다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범죄가 드러나면 처벌하면 됩니다. 뭐 검찰 개혁을 포괄적으로 계속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을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4대 강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하지도 못할 4대 강보 해체 결론 비급한 줄타기, 밀경신문은 충분한 근거 없는 금강영산강 보호 해체 결정 섣부르다. 중앙일보는 금강영산강 5개 보호 해체 개방 납득할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은 주민 반대의 효과도 불투명 4대 강보 졸속 해체 안 된다. 경향신문은 4대 강보 해체 방향만 정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겠다는 건가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요. 임기 동안 아무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공약 면제부 받으려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지금 1년 남짓 남았는데 지금 이거 해체한다 선언하고 그것도 여러 가지 과정 밟고 나면 이 정권 끝난 다음에 다음 정권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다음 정권이 이어받는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임기가 시작될 때 구체적으로 일정을 5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체를 마무리한다 공약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공약을 내그런 것이다 라면 일시직고 하든가 지금 와가지고 공약은 지킬 생각은 없고 또 공약은 했으니 또 신의의 문제는 있고 그러니까 임기 다 끝나가서 다음 정권이 구체적으로 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체를 시작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세월호 위압 사찰 무혐의 정략적 악용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한겨레신문은 황교안 위압 면죄부 주고 끝난 세월호 검찰 수사 비판하고 있고요. 세월호의 참사의 아픔으로 세월호의 이 고통으로 촛불항쟁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세월호에 관련돼서 변호사들이 또 변호를 하고 하면서 그 덕으로 국회의원이 된 자들도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정권의 책임이죠. 문재인 정권의 책임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입니다. 위압이 뭐 있었냐 없었냐 이거만 문제 삼지 말고 당시에 첫 수사했던 순천지청인가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들을 비롯한 그런 수사팀부터 수사해야 합니다. 왜 그때 그런 수사로 지금까지 이렇게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게 됐는지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이 정권의 핵심 실세 중에 하나이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세월호 문제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끝나게 되는 상황으로 몰려 있는데 이건 문재인 정권의 책임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규제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코로나 빌미 은행 이자 규제 특별법 사유주의 발상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헌법이 사유주의 헌법입니까? 체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규제는 그것이 사유주의냐 삼인주의냐 공산주의냐 할 것 없이 자본주의냐 어떤 체제든 하나의 공동체가 있으면 거기는 당연히 규율이 있는 겁니다. 규제가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우리가 동창회나 계모임도 당연하게 그 회칙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있는 겁니다. 당연하게 규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규제가 사회주의 헌법이다? 그럼 자본주의 헌법은 규제를 두지 않는다? 그럼 법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럼 무정부주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자본주의 하려면은 국가가 없는 곳, 규율이 없는 곳으로 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모든 것을 사회주의다, 그동안에 빨갱이로 내모는 이런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문화일보입니다. 박원순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여당 박원순 성범죄 피해자와 가족 피눈물 절규 안 들리나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박원순 사망 이후에 본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부실하게 수사를 하지도 않았죠. 정권 눈치를 보고 있다가 수사를 종결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뭐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은 사망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그러나 피해자가 여전히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냥 보호나 구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 피해자가 호소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수사 결과로 발표하고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때 가해자가 가해자의 어떤 잘못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을 때, 물론 본인이 뭐 사망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할 수는 없는 일이 됐지만, 그 피해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수사해서 이런 명백하게 수사하고 종결 처리 지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은폐하고 감추려고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도, 정치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